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는 길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학과를 나오면 어떠한 진로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몇 가지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보호학과의 위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학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학과를 주로 컴퓨터학과를 많이 꼽죠. 그리고 이 컴퓨터학과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정보보호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긴 하고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정보보호학과는 일부는 수학이라든지 또 일부는 법학, 경영학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교양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특화된 또 그런 교양들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정보보호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영역들인데, 컴퓨터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정보보호학에서 배우고, 그 외에 이제 교양 영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윤리, 자, 윤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또 공학윤리와 법,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주로 대수학, 암호학,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정보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이 대수학이나 암호학은 정규 교과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법학에서는 이제 주로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포렌식스, 되게 이제 범죄 현장들을 증거 감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작권 보호와 관리. 경영 쪽에서는 주로 정보보호 관리 인증 체제라든지 아니면 회사 전체의 조직 전체의 침입 탐지와 차단을 하는 시스템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컴퓨터학에서 더 발달되어서 보안 쪽으로 더 특화된 내용들을 추가로 정보보호학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웹 보안, 모바일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 보호,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위에 가면은 윈도우 보안,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안전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정보 보호의 최신 동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보보호학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보호학과는 컴퓨터학하고 상당히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전공들하고 또 일부 융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영하고 법학 부분을 더 크게 다루는 정보보호학과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사회학과라든지 뭐 사회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학위를 하게 되고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컴퓨터학과 뿌리를 사실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학 분야로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학사를 받게 됩니다. 자, 정보보호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진로가 주로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해킹 대응 및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 및 컨설팅 전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큐 소프트 시스템 아키텍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보호 분야 연구 개발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디지털 포렌식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렇게 5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5개에 대해서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킹 대응 및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 실제 해킹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를 대응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사고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안 관제 전문가, 또는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제거하는 전문가, 또 모의 해킹 전문가로 또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로 취업 가능한 데가 이제 보안 쪽에 안랩, SK인포색, 삼성 CQI, 그다음에 A3 시큐리티 등 정보보호 전문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넥슨이나 NC소프트 같은 이제 대규모의 IT 업체 안에도 되게 보안팀이 따로 전문 분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 진로로 나가는 친구들은 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교과목 중에서는 악성 코드,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침입 탐지와 차단 시스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등에서 꼭 들어서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 및 그다음에 컨설팅 분야인데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 전체를 다 관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최고 책임자를 보통 CISO라고 합니다. 최고의 정보보안 관리자라는 뜻이죠. 정보보호 책임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 분야의 어떤 이제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보보호 쪽 하는 정보보안 컨설턴트. 그 다음에 정보보호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는 인증심사원도 대표적인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직업군들의 취업 가능한 데는 주로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인증을 보통 ISMSP라고 하는데 이 ISMSP라는 정보보호 인증심사에 대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전문 기업이 취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SK인포색처럼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에 관한 인증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과 공공기관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역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로 나갈 경우에 배워야 되는 핵심 교과목으로는 정보보호관리인증체제라는 교과목이 있고요. 역시 이제 침입 탐지와 차단과 같은 종합적인 기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배워야 되고요. 정보보호 산업기술 최신 통향, 다음에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요즘에 이제 기업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CQ 소프트 시스템 아키텍트인데 이제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인데 보안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정보보호 제품과 관련된 이 제품이라는 게 주로 하드웨어를 끼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인데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보안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 소프트웨어 상태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취업 가능한 곳으로 LG CNS나 삼성 SDS처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또 시스템 통합하는 보통 SI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KT처럼 이 소프트웨어 이제는 하드웨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고 특히 하드웨어와 연관된 소프트웨어는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잘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이 CQ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처 전문가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LS웨어처럼 이제 정보보호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또 그런 기업에 가서 보안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기획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교과목으로는 소프트웨어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이 있죠. C나 자바나 웹이나 모바일 이런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배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진로는 정보보호 분야 연구개발자인데 연구를 한다고 그랬죠. 연구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 가지 해답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기술들을 찾아내는 직업을 말하는데 주로 정보보호 분야 연구원 내지는 이제 대학에서의 교수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인 경우는 이 연구원들이 핵심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키사, 인터넷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그 다음에 국가보건기술연구원 이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아예 대기업 안에도 정보보호 부서를 두고 있는 데가 있고 기업 자체가 정보보호 전문 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구원을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대학이죠. 대학에서 산학연구를 수행하면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등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도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교과목으로는 이제 현대 암호학 응용,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정보보호,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등 이제 제법 이론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대학원 쪽으로 갈 친구들은 학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 학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아마 CSI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증거 감식을 하죠. 특히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사이버 수사관 또 내지는 이제 수사관 아니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이제 대표적인 직업군이고요.
취업 가능한 데는 대개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등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쟁이나 어떤 민원에 이제 대비해서 되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활용 기업이 있습니다. 되게 회계나 금융을 담당하거나 로펌, 또 특허 관련 민간 기업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분쟁하고 민원.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 많이 보유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과목으로는 디지털 포렌식스,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저작권 보호와 관리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학과는 졸업할 때 이제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전공 필수 과목은 다 들어야 되죠. 전공 선택 있고 필수가 있는데 보시면 컴퓨터 및 정보보호 개론 1학년 1학기 때 듣는 3학점짜리, 그 다음에 전공진로 탐색 1과 2가 있습니다. 1학점밖에 되지 않지만 필수입니다.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주로 1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 전공을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는 어떻게 진로를 찾을 것인가를 가지고 주로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암학 기초가 3학점짜리가 1학년 2학기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기에 걸쳐서 종단연 PBL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습하는 건데 주로 팀 프로젝트입니다. 주로 이제 공학 인증하는 대학마다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1, 2, 3, 4, 5 5개 학기를 했었는데 1, 2는 주로 저학년들이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효율성 때문에 3, 4, 5만 필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팀을 짜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획하고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4에서는 그걸 이제 개발하고 구현한 다음에 5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학점인데 꼭 들어야 되는 게 졸업인증과 소프트웨어 역량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4학년 때 듣게 됩니다. 이 졸업인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다니는 도중에 정보보호라든지 IT 기업에서 8주 이상 인턴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전공과 관련된 국가나 공인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운데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관리사, CPP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또 내지는 미국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C사, CSP라고 하는 CISSP 필기시험.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는 또 탑CC라는 시험은 이제 점수로 나오는데 300점 이상. 그래서 이런 한 대여섯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하게 되면 졸업인증 영학점을 받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역량인증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하면서 새로 만든 건데 되게 이제 여름방학 때나 봄방학 때 구루 1, 구루 2라는 집중 소프트웨어 훈련하는 학교를 엽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사관 학교라고 그러는데 각각 150시간. 150시간이면은 여름방학 한 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래서 전부 300시간을 하고 보통 15시간이 1학점이거든요. 300시간 되니까 한 20학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년을 다니는데 정규학기 8학기 플러스 소프트웨어 사관학기 2학기, 그래서 10학기제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제는 여기는 이제 비공식이고 이건 학교에서 재정을 다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1인 1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는 이제 아까 종단인 PBL 말씀을 드렸는데 이 PBL을 통해서 나온 저작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영어 1과 2를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하면 소프트웨어 역량 인증을 받게 되고 졸업 인증과 역량 인증을 다 받고 위에 있는 전공 필수를 다 하면 이제 전공 분야에서는 졸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조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전공 교과목 개설 학년과 학기가 있습니다. 1, 2, 3, 4학년 1학기, 2학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는 선후관계가 있고요. 앞에 거를 배워야만 뒤에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학년, 재학기 있는 것들을 가급적 따라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과가 됐든 학교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학과 게시판이 됐든 게시판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모집 공고,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특강, 새로운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못 봐서 나중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사실은 기회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게시판 읽어보시고 고등학교 때처럼 뭐 따로 종례 시간이나 뭐 이렇게 알림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는 꼭 학과 게시판, 학교 게시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들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짧은 시간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보다는 20분, 30분 단위로 짜투리 시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대학 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 다양한 사람 가운데서 친구들도 있고요. 선배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어려워하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고 특히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수학회라든지 동아리 이런 조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늘 집중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보호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특히 엘리트와 같은 스페셜리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지엽적인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장차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다가갈까를 늘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보보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해커보다 더 유능한 해커가 되기 위해서 또 윤리의식을 잘 갖추기 위해서 또 창의적인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 위한 그 목표를 잘 세우셔서 4년 내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정보보호학과 전공진로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나눠주는 오늘의 모습 자료에 보시면 정보보호학과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